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 서해 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대한민국 공무원 피살 사건 희생자의 친형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등의 단절을 촉구해온 이래진 씨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퇴출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한동훈 측이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병준 기자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의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 등 가족들이 여론 조작을 했다는 주장에는 왜 고발하지 못하냐면서 핵심을 회피한 물타기 고발장은 오히려 가족이 여론 조작을 했다고 자백하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으로 서해일기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한 이래진 씨는 한동훈이 퇴거, 퇴출, 추방돼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반드시 심판해야 했던 문재인의 수사와 구속, 민주당과 함께한 국정농단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염원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초대 법무부 장관에 재직하며 문재인 수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수사가 중단되고 일부 부역자들이 재판까지 진행됐으나 39차 재판까지 비공개 재판에 오면서 경악스런 짓거리가 국민에게 비공개 과정으로 숨겨버리고 박지원, 김병주 같은 자들이 국회까지 입성하게 만든 자가 한동훈이라고 주장하면서 변명은 할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안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또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도 제대로 수행 못하고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총선을 말아먹고 뭐를 더 망치려고 당대표까지 욕심내며 지금 당을 완전히 말아먹고 있다라면서 일은 뒷전이고 완장질에 욕심만 내는 추악한 자가 바로 한동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안 하면서 대통령과 독대를 주구장창 요구하고 단계 사건을 만들고 여론조작까지 해오면서 가장 더러운 정치, 가장 추접스러운 정치, 가장 비열한 정치, 가장 무능한 정치, 가장 싸가지 없는 정치를 일관해오고 있는 한동훈을 이제 퇴출, 퇴거, 추방시켜야 한다라면서 있어서도 안 될 단계 사건은 더 엄격하게 수하여 엄벌에 처해야 하고 여론조작 사건은 정치에서 완전 배제시켜 매장을 시켜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또 문재인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민주당 잡것들에게 역공을 당하게 만든 자가 바로 한동훈이다. 이런 자가 어찌 보수의 정치적 아이콘이 될 수 있으며 가만 내버려 둬야 하는가라면서 반드시 퇴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한동훈은 즉각 구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시절을 화양연화라 한 놈이 제정신이 박힌 자인가라면서 이자는 반드시 감방에 처박아서 이자가 저지른 짓거리를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뭉개버린 문재인 수사의 책임 규명을 할 생각이며 한동훈이든 이원석이든 누군가의 책임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며 저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단계 사건으로 밝혀진 범죄와 여기에서 밝혀진 여론 조작까지 정치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파렴치하고 가장 더러운 짓거리의 주역이라면 정치사에서 영원히 매장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과 대통령,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을 배반해온 한동훈을 즉각 처단하고 퇴거, 퇴출, 추방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한동훈은 물러나고 당당히 사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또 한동훈의 퇴로는 이제 없다라는 별도의 글을 통해서는 한동훈에게 남은 시간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은 듯하다. 향후 정치적 상황을 보느라면 길어야 일주일 남짓이 아닌가. 본인 스스로도 알 것이다. 당대표로서 책임감은 일주일, 기회와 명분은 그동안 좌충우돌로 다 써먹고 퇴로라는 길밖에 없다. 국민의 눈높이를 보더라도 동료 시민에게 미안함을 보더라도 이제 남은 시간은 일주일. 민주당까지 단계 사건을 물었으니 퇴로는 없고 얼마나 물어뜯겨야 물러날 것인가를 간보게 할 것인가. 이제 국민의힘에게 맡기고 한동훈의 정치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그러면서
우리 동훈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끼는 후배라 말했던 대통령 윤석열과 인간 윤석열에게 마지막 보언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김 여사 특검을 예고한 시간표가 있는 작금의 사태에 퇴로는 스스로 한동훈이 물러나는 것이다. 민주당의 망동에 놀아나려고 버틴다면 인간 한동훈은 굿바이가 될 것이다. 이제 일주일 동안 거취가 결정돼야 모두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의원들이 사표 언제 쓰세요라고 할 때까지 버틸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한동훈의 측근인 주진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힘 법률자문위원회의 이병준 고발 공지와 이에 대한 장해찬 이상규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고발공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주진우는 유튜브 이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발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모 씨는 이병준 기자를 말합니다. 고발 범위와 내용은 확정되었고 월요일 서울시경 접수 예정. 자살하라, 계목줄 등 극단적 표현의 글은 당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제3의 당원 동명이인이 쓴 그림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그런 글을 직접 썼다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말한 모든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특히 한동훈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에 이르는 당원 게시판 글 중에서 불과 907건에 불과 하루 평균 2건인데 여론조작, 여론조성팀, 댓글팀 운운하는 것도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이나 커뮤니티 글을 복사해서 당원 게시판에 올리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건수가 너무 적고 글을 올린 시기와 내용을 보더라도 여론을 조작했다고 할 수 없음,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병준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진우 측에서, 다시 말해서 한동훈 측에서 내놓은 이 고발공지 내용을 보더라도 참으로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 이름으로 올라간 글은 한동훈이 안 썼다, 그래서 허위사실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동훈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900몇 건인데 전체에서 많지 않다 이런데, 이 한동훈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이 한동훈 가족이 직접 쓴 글이 아니라고 여기에서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맥으로만 보면 한동훈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이 표현이란 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많은 의혹이 제기됐듯이 실제로 진원정을 비롯한 한동훈 가족이 당원 게시판 악성 게시물 작성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 이런 의혹을 오히려 더 키워주는 문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털 사이트 댓글이나 커뮤니티 글을 복사해서 당원 게시판에 올려서 여기저기에 퍼나르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일단 그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측의 이 같은 고발 공지에 대해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장해찬은 무서워서 고발 못하고 유튜브만 고발한다는 주진우 위원장과 그 뒤에 한동훈 대표에게 고합니다. 한동훈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다. 가족 중 1인, 즉 진원정 변호사가 다른 가족 명의로 여론조작을 했다. 위 두 가지 발언을 허위사실로 고발하지 않고 나머지 구구절절 고발을 해봐야 전부 맹탕입니다. 한동훈 대표 가족이 글을 썼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고발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심을 회피한 물타기 고발장은 오히려 가족이 여론조작을 했다고 자백하는 증거입니다. 법꾸라지의 물타기 고발장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한동훈 대표가 가족 의혹은 고발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족 여론조작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장해찬이 반박했습니다. 바로 지금 장해찬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주진우 측에서 내놓은 소위 고발공지 문맥이 오히려 가족의 여론조작, 가족이 악성 게시물에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키우는 그런 부분이 있다. 바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의 고발 공지 내용을 모두 소개하면서 무능한 팀 한동훈의 대응 고발로 급죽이라는 제목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상규 당협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1월 6일 첫 번째 고발 급죽이 실패, 지난주 고발 단독 기사는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불발, 오늘 또 세 번째 고발 협박 시도를 하네요. 마이너스 30점짜리 대응입니다. 이미 팀 한동훈의 3인 성호, 거짓으로 덮기 전략은 양치기 소년처럼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지능이 있다면 같은 말은 안 하는 게 사회생활에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3인 성호는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이런 한자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세 사람이 같이 계속 해대면 마치 참말인 것처럼 되는 것을 3인 성호라고 하는데, 한동훈 측에서 계속 거짓말하거나 은폐하거나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상규는 역시 장해찬과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한동훈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다. 가족 중 1인 진은정 변호사가 다른 가족 명의로 여론 조작을 했다. 이 두 가지는 고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글을 썼다고 고발 공지에 쓰면 대표님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일침을 가한 뒤 한동훈 대표에게 한동훈 대표님 이러다가 런동훈에서 순박동훈으로 별명 바뀔 것 같습니다. 런은 이제 도망간다 이런 말이고, 순박동훈은 숨바꼭질한다 아마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진실 피해 숨바꼭질하는 것 같았어요. 침묵은 곧 인정이라 생각할 겁니다. 가족 여론 조작설이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법꾸라지에 꼬리 자르기로는 진실에 큰 물고기 못 잡아요. 국민 의구심이란 그물에 이미 걸렸으니까요. 진실 공개 대신 진시가족 공개 선택하실 건가요? 국민들은 팝콘 들고 한동훈과 미스터리 결말 기다립니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 시국선언을 빙자한 서울대 교수들의 정치 선동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서울대에 붙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국 사태를 비롯해 문재인 정권의 만행에는 비굴하게 침묵했던 분들이 서울대 교수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또다시 탄핵을 선동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분들이 그때는 왜 침묵했나? 걸핏하면 탄핵하라 외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서울대 일부 좌파 교수가 주도한 시국선언은 한심한 수준이다. 그렇게 나라 경제를 걱정한다는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인 포퓰리즘에는 왜 침묵했는가? 언론의 좌편향과 거짓 선동에는 침묵하면서 언론 탄압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 학자로서의 균형 감각은 찾아보기 힘들다. 박근혜 탄핵으로 민주주의가 안착했다는 설명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언론의 거짓 선동에는 눈을 감으셨나? 섹스 비디오와 880조 비자금은 어디 있는가? 학문적 양심은 챙기고 계신지 의문이다. 중국과 북한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굴욕 외교에는 침묵하던 분들이 대북 정책과 외교를 운운하는 모습도 안타깝다. 이재명 주변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몇 명인가? 이런 상황에서도 무슨 민주화 타령인가? 서울대 교수라는 분들이 이 지경이시라니 참담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이런 인간들이 서울대 교수, 서울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울대 출신입니다만 정말로 저런 자들이 서울대 동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역겨움을 느낍니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 지적했듯이 망국적인 문재인 정권 때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지금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런 인간들이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런 자들이 서울대 교수라니 서울대의 국제적 위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성명,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대자보 내용을 이어갑니다. 실상을 살펴보면 헛수가 많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에는 서울대 교수 2,200여 명 중 796명이 서명했다. 하지만 이번엔 교수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연구자들을 포함했다. 525인이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그중 교수는 3분의 1 정도로 보인다. 8년 전과는 차이가 크다. 다분히 정치적인 시국선언에 대해 에브리타임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서울대 곳곳에 나붙은 대자보도 실명 대자보는 없다.
서울대 학생을 가장한 극좌 외부 조직인 대진련의 수준 미달 대자보도 너저분하게 붙어있다. 어제는 본부 앞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서명을 진행하던 사람들이 서울대 학생이라고 주장하다가 신원을 밝히라는 청원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퇴거당하기도 했다. 외부 정치 세력이 서울대를 이용해 탄핵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기획부동산처럼 하나로 움직이는 좌파 교수들과 언론, 정치권의 공고한 카르텔이다. 이들이 함께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탄핵 외에는 출구가 없는 민주당과 이재명, 거기에 기댄 586 감성 폴리패스들, 탄핵 기획부동산의 마담 뚜 수준으로 전락한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이 아깝다. 이번 시국선언은 학문의 전당인 대학 교수들이 가져야 할 균형감과 학문적 양심을 저버린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편향성과 왜곡된 인식이 드러난다. 학문적 자유를 가장해 좌파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선동일 뿐이다. 일부 정책에 반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한 정부다. 탄핵이라는 극단적 주장을 무책임하게 내세우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스스로 거울을 보시기 바란다. 이제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교수다운 판단과 처신이 없다면 조롱만 당할 뿐이다. 이번 시국선언은 서울대를 좌파 양성소로 만든 일부 서울대 교수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제자들 보기에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란다. 이렇게 서울대 트루스포럼에서 시국선언을 빙자한 서울대 교수와 소위 석박사 같은 연구자들의 정치 선동을 통렬히 규탄하는 대자보 그리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4년도 이제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았습니다. 권순알TV를 물심양면으로 묵묵히 성원해 주시는 분들께 항상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권순알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